철학은 인문학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문학의 핵심은 대하고 얼굴 맞대 이렇게 정면으로 본 다음에 알았나 몰랐나라는 그 눈빛이 오고 가는 것 속에서 빨리 올라가는 거죠. 뭐.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제 반반씩 딱 할당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서양 철학이라는 거를 한번 크게 한번 정리를 하고 반 정도는 그 동양 철학인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철학도 한 주 정도 할당을 하고 한 주에 우리나라 철학을 한다라는 거, 한국 철학을 한다는 거 참 웃긴 일이에요. 웃기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달아보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또 하나가 일본 사람들. 그 일본 철학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철학하기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경성제국대학교의 일본 선생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적인 그런 사유라든가 철학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거의 뭐 식민지적 무의식처럼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본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관심사 같은 경우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닥치는 대로 다 봐요. 닥치는 대로 다 읽고 다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제가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한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학책을 보든지 간에 이해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철학책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책에 정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해. 그런 해석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더라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 사상가의 매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책을 읽으면 저랑 다르게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게 고무적인 거예요. 그 다르게 듣게 될 때 나의 철학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나는 그렇게 안 읽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시놉시스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그건 다 공유되죠. 영화 본 사람은. 그러나 거기서 느꼈었던 건 다르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읽어내고 얼마만큼 감수성,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철학책이라든가 인문학책을 많이 읽으면 감수성이 커지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철학책을 읽으면 많이 건져요. 이게 피드백인데 어디가 먼저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종의 철학사 같은 것들을 지향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10주가 다 지났을 때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특이한 걸 가르쳐 줄게요. 왜 철학을 잘 모르냐면은 모든 철학은요 이렇게 교과서로 묶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데카르트의 철학, 노자의 철학, 공자의 철학, 누구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철학으로 묶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철학이에요. 안 묶이거든요.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그렇죠. 까미의 문학은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물리학이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데이터들이나 이런 물리적인 현상 가지고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축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저희가 앉아 있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선 있죠. 이건 저만 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저는 이거를 충실히 보지만 또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보이냐고 그쪽 시선에서. 이렇게 돼야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분이 보는 게 심오해지면 이분의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내 시선으로 못 볼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뭐 예를 들면 선글라스를 지금 끼고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태어났을 때서부터. 그러면 저는 이제 빨간색 선글라스가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 선글라스로 세계를 보게 되면 제 눈으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논의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은 마지막 찾아야 될 건 그거예요. 나의 시선이에요.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철학사 책을 안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당분간은 있죠. 노자처럼 생각도 해보다가 공자처럼 생각을 해보다가 그걸로 자꾸 삶을 보니까 안 돼요. 그럼 다 폐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냐면 진짜 나의 철학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가진 철학책을 쓴 거예요. 쓰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100년, 200년 지나면 제 자리에 또 누군가가 앉아있고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앉아있어서 그 철학에 대해서 또 듣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물리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어떤 다루는 대상이 정해져서 누구나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의 정신과 영혼 있죠. 그것이 보고 있는 것들을 명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결은 그거죠. 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니? 왜 그렇게 봐야 되지? 나는 이렇게 봐. 그럼 상대방이 물어볼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마지막 단계는 나 자신한테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그 방향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등장할 사람들 있죠. 앞으로 등장할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표현들 있죠.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봤었을까까지. 그러니까 진짜 어떤 철학자를 진짜 잘 이해한 사람은 마지막 단계가 어떤 거냐면 공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공자 시대 때는 이런 차 같은 거 없었잖아요. 이런 대도시 생활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공자가 여기 딱 양재동에 떨어지면 뭐라고 봤을까? 내지는 여기서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봤다면 얘는 뭐라고 그럴까? 문명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해했다라는 건 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다라는 걸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왔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상가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만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 세 가지 테마로 오늘 첫날을 꾸며봤어요. 첫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테마로 지금 얘기했던 걸 좀 이어서 조금 얘기하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좀 지리적 구분이죠. 세 번째가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 이건 좀 시간적인 거, 윤곽만 한번 잡아본 거예요. 오늘은 이 테마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마무리가 될 거고, 우리 저 팜플렛 같은 데 보면은 나왔듯이 이제 서양 철학 먼저부터 들어갈 거예요. 조금씩. 제가 그 여행의 항상 비유를 많이 해요. 무슨 뭐 제가 책을 쓰거나 그럴 때도 항상 여행의 비유를 제일 많이 하는데, 여행 가보셨죠? 외국에 가보셨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외국 어디? 최근에는 베트남이요? 베트남 어디서 머물렀어요? 하노이부터 치앙까지 이렇게 숙소는요? 거칠게 여행을 하신 거예요? 네, 친구랑 둘이 배낭 여행으로? 저런 걸 보통 여행이라고 그러고, 여행 힘들죠? 말도 안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걸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호텔이라는 제도예요. 각 도시나 각 문명마다 호텔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 호텔을 넘어간 다른 지역, 진짜 그 베트남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음식서부터 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호텔을 딱 만들려면 표준화가 딱 끝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커지면서 재밌었던 게 서울과 동경, 뉴욕 이런 것들은 호텔만 돌아다니면 별 힘든 거 몰라요. 우리 지금 스테이크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테이크 먹으면 돼요. 빵들 먹잖아요, 지금. 빵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호텔을 지나서 쭉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음식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행이라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있죠. TV에서 보니까 와 저거 예쁘네 하고 가가지고 그냥 차 타고 사진 찍고 그런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기 힘든 거 있죠. 서울에서 내가 편하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그곳에 처박혀 있는 여행들 있잖아요. 적응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적응하면 한국이라는 데가 낯설어 보여요. 우리가 살아왔었던 데가. 우리는 쉽게 생각했었던 것이 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아시죠? 뭐 예를 들면은 악수를 하면은 결투 신청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악수를 하면은 호텔에선 돼요. 호텔에서는 다 악수해도 돼. 악수했다고 해서 그 아프리카 대표가 갑자기 독침을 착 쏘진 않아요. 그런데 벗어나면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악수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이 분위기가 숙연해지죠. 왜냐하면 몇 시간 뒤에 결투를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악수하고 나서 좀 이상하죠. 이거 뭐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옷에다가 여기다가 막 발라주죠. 이거 뭐지? 나오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끼 들고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여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쪽은 낯선 곳이죠. 다른 나라는. 근데 거기 가서 친숙해지면은 우리나라가 낯설어져요. 그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골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렸을 때 경험이 있다. 처음으로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입원을 했는데 한 1, 2주인가 입원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처음에 입원한 사람은 경험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만하고 뭐 우리나라 환자들이 다 나이롱 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밤에 몰래 가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래요. 아저씨들 같은 경우는. 막 거기서 지내다가 퇴원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이 일단은 좁고 집이 지저분하고 체각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어린 시절 기억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병원과 우리 집이라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 집을 낯설게 본 거죠. 여기가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이해되시나요? 자,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저분이 이제 난감하겠다. 거의 벽화잖아요, 벽화. 철학의 운동의 그림인데요. 자, 요거를 보면 이제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우리나라라고 해도 돼요. 내지는 서울. 동경이라든가 뉴욕으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거기 가서 돈 좀 있어요. 호텔에서 지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낯설긴 뭘 낯설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대도시나 우리가 얘기하는 메트로폴리탄이 아닌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방송했던 차마고도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한 2달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과는 다른 대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물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물도 항상 증류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씻지를 못해요. 물이 없어서. 그런 우리 서울 생활 있죠. 보통 우리 중산층 이상이 사는 생활과 완전히 다른 생활을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여기서 요게 저 낯선 곳이 익숙해졌을 때 있죠. 아까 병원 얘기했죠. 충분히 익숙해지면 드디어 여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 이상한 게 있죠. 우리보다 너무나 잘 사는 곳에 가면 우리는 열등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 오지로 가면 우리는 발전한 나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초창기 때 우리 뭐 유길준 씨가 서유 견문 같은 거 쓰잖아요. 서양에 딱 가가지고 보면 조선은 욕해요. 욕해야 된다고. 이 더러운 나라. 그렇죠? 너무나 더럽고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냄새나고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초창기 개화기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 일본이라든가 동경 갔다 온 사람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유길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일본 안 가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저쪽 아프리카에 갔다 왔으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문명국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딱 그리냐 하면 요 이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조금 확대되면 여행을 안 가고 자신의 삶을 낯설게 바라보는 방법이 바로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읽으면 힘들죠.
졸리시다. 졸린다. 눈이 졸린다. 원래 졸리는 눈이에요? 예. 어쨌든 철학책이 왜 힘드냐면 제일 낯선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가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책 한 것만 정확하게 읽고 정통해지잖아요. 여러분 삶은 진짜 낯설게 보여요. 너무 먼 곳이에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웬만한 책들도 다 그런데 문학책이 한 요 정도 있을 거야. 아주 심오한 문학책들 있죠. 여러분도 어떤 문학책 읽다가 소설책 읽다가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있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 그건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철학책은 쫙쭉 있어요. 구석탱이에. 그러니까 이 만만한 게 아니죠. 여행 안 가고 자기 삶을 낯설게 바라보는 방법이 어떤 철학책을 읽는 건데 모든 책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논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동양, 서양에서 중요한 사람들 있죠. 중요한 사람들을 살펴볼 때 그 사람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은 하나만 더 해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요 효과가 나야지 돼요. 요 효과가 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낯설게 보여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철학자들이 그 역할을 다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철학이 왜 짜증나냐면 왜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이거랑 무관하게 해요. 여행과 같은 충격에서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그런 교양을 떠는 얘기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철학책이라는 거는 요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과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렵게 얘기해서 이걸 반성이라고 그래요. 야, 이거 재밌다, 그렇죠? 반성이요. 예, 이런 게 반성이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연습이죠. 이 계속되는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다. 또 그림을 또 하나 그리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산 같은 거죠. 그쵸? 힘들어요. 아주 힘든 여행지라고요. 여기에 딱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려다 보일 거예요. 등산 같은 거 해보셨죠? 등산 같은 거 해서 등산이 주는 쾌감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산이 좋다고 해서 에이씨 여기 때려치고 산에서 살자. 생활이 돼요. 이해되시죠? 절에 가보셨어요? 절에 가가지고 첫날 딱 가면은 사찰에서 뭐를 주냐면은 산채 비빔밥 같은 거 준다고요. 와, 이거 완전 웰빙이잖아요. 며칠이나 먹을 것 같아요. 슬슬 4월 지나면 슬슬 고기가 먹고 싶어진다고요. 가끔 가다 있죠.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먹어주면 괜찮지만 무슨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한 번씩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러분 삶을 볼 거고 올라가서 여러분 삶을 볼 거야. 요 세 가지, 예를 들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별로일 수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입장에서 달라요. 공자의 시선으로 노너라든가 공자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가장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선을 줬다면 공자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당분간.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시선 있죠. 여러분의 산을 만들어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공자산에 머물러요. 힘들 때는 공자에 또 올라가요. 노너 또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이거 한번 올라가서 일단은 저랑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니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이씨, 난 스피노자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 그럼 이것도 다 폐기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여러분 삶을 반성하고 싶을 때 다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또 꺼내봐요. 또 올라가서 읽고 읽으면 읽는 순간에 여러분 삶이 또 보여요. 간접적으로. 이 작용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만의 산을 만들 때까지. 만들면 그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 철학자예요.